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여행을 한 지 4년이 된 30대 여자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을 여행해서 답답했는데 여기 채널 썰밤 덕분에 매일 울고 웃으며 내면 성장을 하며 여행하고 있답니다. 저에게도 여기 사연에 올릴 만한 통쾌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사연인데 꽤 재밌을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됐답니다. 부디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걸음마를 뗄 무렵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엄마 얼굴을 사진으로 보고 떠올릴 뿐 실물의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답니다. 아빠는 유통사업을 하시다가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이 강해져서 취약계층과 소외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남을 돕는 일이다 보니 매출이 많아도 회사의 이유는 크게 남지 않았답니다. 저는 아빠가 훌륭한 일을 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 역시 타인을 돕는 직업을 꿈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그렇게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답니다. 주말에는 제가 담당하는 소외층의 어르신을 찾아가 집안일도 해드리고 말동무가 돼드렸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독거노인분들께는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보육원에 업무차 나가게 되면 쌓여있는 일감이 많아서 일손을 돕느라 늦게 집에 가는 날이 자주 있었습니다. 모든 사회복지사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제 일은 어쩔 수 없이 근무 시간 외에도 많이 일을 해야 한답니다. 아빠는 복지사업을, 저는 사회복지사로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며 열정적으로 살았죠. 그러다 저는 마음의 뜻이 맞는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주말마다 양로원에 봉사활동 오는 분이었는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젊은 사람 손이 필요한 일을 항상 도맡아 해주었어요. 어르신들의 비위를 다 맞춰주며 봉사하는 모습이 멋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하더군요. 저기 순철 씨, 뭐 하시는 분이길래 매주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시는 거죠? 자선사업이라도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중소기업 다니는 월급쟁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된 계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과거에 좀 못된 놈이었던 것 같아요. 큰 죄를 지은 건 아닌데 아주 착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놈이죠. 제가 봉사 나오는 이유는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도 있지만 제 마음을 깨끗이 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순철님 너무 멋지시네요.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자아 성찰까지 깨우치려고 하시다니 저보다 나은데요? 저는 직업이 사회복지사여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어서 나오거든요. 희정님이 사회복지사인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게다가 아버님이 복지사업을 크게 하시는 것도 아주 유명해서 잘 알고 있고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크셨다니 더할 나위 없겠어요. 네, 아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됐네요. 순철님 아버님도 좋은 분이실 것 같은걸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기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 살아왔어요. 아, 죄송해요. 사실 저도 엄마가 아기 때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랑 많이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희정님, 우리 이따가 밥이라도 같이 먹을래요? 사실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쑥스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네? 아, 데이트 신청인가요? 그게... 네, 맞아요. 희정님하고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봉사하며 만난 지 2달 만에 처음 식사를 하게 되답니다. 순철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고 남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고 했어요. 늘 가슴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돌려줄 방법을 생각하다가 얼마 전부터 봉사로 돌려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양로원에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저는 순철 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됐고 그 역시 저를 호감적으로 봐줘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오랜 연애를 하진 않았어요. 대략 5개월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서로 좋은 일 많이 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같아서 더 볼 것 없이 부부가 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먼저 순철 씨를 소개해 줬는데 더 볼 필요도 없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남을 도우려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훌륭하고 착하다며 엄청 좋아하셨답니다. 시어머니 역시 처음 뵙자마자 제 이야기를 순철 씨를 통해 많이 들었다며 천사 같은 여자가 자신의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게 아주 기쁘다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아가, 듣던 대로 아주 곱구나. 그래, 그 사회복지사라고? 네, 어머님. 그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아유, 그래. 다 들어서 알아. 아버님이 크게 복지사업을 하신다고? 아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시구나. 그럼 나중에 희정이 네가 그 사업 물려받는 거야?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힘들었어요. 제가 아빠 일을 물려받지 못하면 순철 씨가 이어서 하면 되죠. 어머머, 정말이야? 내 아들이 그 큰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거니? 아유, 생각만 해도 좋구나. 아가, 네가 내 며느리가 돼줘서 아주 기쁘구나. 앞으로 잘 부탁하마. 부탁은 제가 드려야죠.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그렇게 양가 부모님은 저희 두 사람을 허락해 주셨고 곧 상견례와 결혼식을 올리고 순철 씨와 부부가 됐습니다. 남편은 많은 월급을 받진 않았지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갔어요. 업무를 제대로 끝내지 못하면 혼자 야근을 자청해서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양로원과 보육원에 쉼없이 봉사활동을 나가며 멋진 모습만 계속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를 조금 천천히 가지기로 했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많으니 조금 더 열심히 일한 다음에 40대가 되기 직전에 아이를 낳기로 했답니다. 한편 시댁에 들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공주 이상으로 대접해 주셨어요. 손에 물도 묻히지 못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밥상을 치우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며 제 등을 밀어 방으로 들어가게 하셨답니다. 아가, 얼른 방에 들어가라. 괜히 고운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어머님, 저 설거지 잘해요. 너무 그러시면 오히려 제가 더 죄송스러워요. 아니다. 설거지든 밥이든 네 집에서나 하고 여기선 네가 왕이라 생각하고 가만히 떠주는 것만 먹고 놀다 가라. 이 시애미는 네 고운 손에 절대 물 묻혀주기 싫다. 시어머니는 제 어디가 그렇게 예쁜지 매번 이렇게 떠받들어 주시듯 과한 대우를 해주셨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원래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며느리가 예쁘고 귀하게 느껴져서 그런 거니 그냥 아무 말 말고 시키는 대로 예쁨이나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다른 곳으로 잘하려고 자주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모시고 가서 옷과 신발을 사드리거나 어머님이 좋아하는 소고기를 자주 사드렸어요. 이렇게 신혼 몇 달을 보내봤더니 결혼을 아주 잘한 것 같았고 제 인생에 더 바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천사 같았으니까요. 게다가 결혼 뒤 제 얼굴이 팽팽하게 펴져서 예뻐졌다는 말을 수십 차례나 들었으니 정말 남편이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정에도 불행한 일이 터졌습니다. 친정아빠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뇌혈관이 막혔다며 수술을 급히 해야 한다기에 바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아빠를 수술실로 보냈답니다. 수술은 성공도 실패도 아니었어요. 뇌혈관은 회복이 됐지만 후유증이 남아 걸을 때마다 오른쪽 다리를 절었고
오른팔 역시 굳어버려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힘들어지셨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약해진 아빠를 보며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왜 이렇게 약해진 거야? 건강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내던 사람은 어딜 가고 쇠약한 사람이 남은 거야. 화내서 미안해. 아빠, 난 아빠가 항상 건강할 줄 알았어. 녀석,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한두 군데씩 고장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희정아, 아빠는 앞으로 오래오래 살 거야. 지금 쩔뚝대는 것도 재활하면 다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아빠 강한 사람인 건 모르니? 당연히 알지. 아빠는 분명히 건강하게 다시 뛰어다닐 거야. 내가 그렇게 되도록 옆에서 도와줄 거야. 아빠는 한동안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해봤지만 쉽게 팔다리가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제 입원 생활을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 통원치료만 받자고 했어요. 일상에서 재활을 하라는 말에 제가 아빠 옆에 있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잠시 친정에 가서 지내겠다고 했어요. 그이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줬고 자기도 자주 아빠를 찾아뵙고 사위 노릇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아빠가 한사코 오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짐을 싸서 친정집에 들어갔습니다. 건강식을 챙겨드리고 자주 걷기 운동을 같이 하며 재활에 신경 썼죠. 물론 저희 부녀는 각자의 직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 후에만 재활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뇌졸중 이후 회사를 나가보긴 했는데 더는 힘들어서 못하시겠다는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희정아, 이 애비가 몇 주 회사 나가봤더니 더는 일을 못하겠다. 많이 힘드신 거야? 그럼 당연히 그만둬야지. 아빠는 할 만큼 하셨으니까 그만 쉬셔도 돼.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회사는 매각해서 전 재산을 기부할까 해. 기부? 우와, 우리 아빠 진짜 멋지다. 아빠 끝까지 그렇게 멋있어도 되는 거야? 너한테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네가 사회복지사 일을 그만두지 못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니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회사를 팔아버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잘 생각하셨어. 그럼 언제 회사 매각할 생각이신 거야? 이제부터 미팅 좀 해봐야지. 기업가들 여럿 만나서 조건 들어보고 복지사업 잘 할 만한 인재를 찾아봐야겠지. 저는 아빠의 의견을 존중했고 아빠의 은퇴를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전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저희 아빠 은퇴하시기로 했어요. 어머머, 사돈 어른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모양이구나. 아유, 일을 어째. 안 그래도 요즘 어떠신지 걱정됐는데 말이야. 아가, 몸이 많이 편찮으신 거야? 회복은 잘하고 계신데 전처럼 많은 일을 감당하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어요. 아빠가 회사를 팔고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결정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럽고 멋진 분이죠. 그게 정말이야? 기부를 하시겠다고? 그럼 내 아들은? 네 서방은 어떻게 되는 거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되물었습니다. 네? 제 남편이요? 남편이 어떻게 되냐는 게 무슨 말씀이죠? 얘가 왜 모른 척하고 그래? 네 아버지가 전 재산 기부하면 네 서방은 뭐가 되냐고? 뭐 탁 줬던 개가 되는 거니? 네 아빠 사업 물려받을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네 입으로 말했었잖아. 아, 제가 그랬었나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죠. 아빠는 사업 경험이 많은 분한테 회사를 넘긴다고 하셨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라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 여보, 괜히 화나고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아빠의 결정을 말씀드리자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처음 보는 모자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손에 잡고 있던 핸드폰을 집어던지며 화를 내더군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면 내가 알았다고 입을 다물고 넘어가야 해? 그리고 뭐? 장인이 자랑스러워? 회사를 매각하고 생판 남한테 전 재산 뿌리겠다는 게 말이 돼? 나는 뭔데? 사지 멀쩡한 사위가 있는데 왜 회사를 팔아넘겨? 남편의 행동에 너무 놀란 저는 그이가 맞는지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분명한 제 남편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 역시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성질을 팍 내더군요. 이런 니김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너랑 네 아빠는 우릴 뭘로 보는 거냐? 개호구 빙신 핫바지로 본 거야? 한 식구인 우리한테는 한마디 상의 없이 회사를 팔아버리겠다는 게 말이여 막걸리여? 이런 칸나 새끼 부녀가 사람 뒤통수를 이렇게 때려도 되는 거야? 저는 두 사람의 욕설과 화에 소름이 끼쳐서 바로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떨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답니다. 어머님, 저희 아빠 사업체잖아요. 아빠 마음대로 결정하신 건 당연한 일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꼭 저희 아빠 사업체 때문에 저를 며느리로 받으신 것 같잖아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이런 처죽일년이 어디서 개떡 같은 훈수를 둬? 야 이년아, 네가 잘나가는 사업가의 딸이니까 내가 빌빌 길면서 공주 대접한 거 아니야? 아우 억울해.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이년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지금 니년이 나와 내 아들을 농락한 거지? 안 되겠다. 이렇게 화나고 참으면 병되는 거니까 니년이 좀 맞아야 쓰겄다. 시어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손을 휘두르며 제 뺨을 갈겼습니다. 제가 맞은 이유를 정확히 몰라서 왜 이러는 거냐고 하소연해봐도 시어머니는 이미 이성을 잃어서 양손과 발을 써서 저를 막무가내로 공격했답니다. 결국 눈에 멍이 들고 코피가 터져서 온몸에 멍과 긁힌 흉터가 심하게 났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두들겨 패더니 씩씩대면서 경고하더군요. 야 이년아, 가서 네 애비 재산 받아와. 내 아들이 사위니까 회사를 물려주든 재산을 떼어주든 하란 말이야. 만약 빈손으로 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희 아빠 재산에 어머님이랑 남편이 왜 관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봐라. 끝까지 말귀를 못 알아먹는 등신년이었네. 야,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한 이유를 모르겠냐? 네 애비 재산 보고 한 거란 말이야. 그러지 않고서야 너처럼 썩은 동태같이 생긴 년이랑 결혼을 시켰겠냐? 당장 네 애비한테 유산 상속하라고 전해.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나가자며 손목을 잡고 시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곤 집에 가서 다시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이는 아직 아빠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여보, 아까 화낸 건 미안해. 엄마가 당신 때린 것도 미안하고. 여보, 그런데 장인어른이 너무 심했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게 말이 돼? 왜 나는 부르지 않고 당신한테만 그런 이야기 한 건지도 모르겠다고. 나도 사위잖아. 자식이잖아. 여보, 난 당연히 내가 장인어른 사업을 물려받을 줄 알고 기대가 컸다고. 엄마도 그래서 열이 받은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여보, 당신 우리 아빠 보고 나랑 결혼한 거야? 아니면 나랑 결혼한 거야? 사업을 물려받지 못한 게 그렇게 억울해?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잖아. 우리처럼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행복? 이 여자야, 행복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 내가 당신 얼굴 보며 웃는 것도 다 장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 때문이었단 말이야. 내가 왜 봉사활동을 한지 알아? 얼굴 못난 당신 꼬시려고 작정하고 간 거라고. 나 정도면 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뭐야? 모든 게 짜여진 각본이라는 거야? 돈 많은 우리 아빠를 등에 업으려고 나에게 접근한 거라고?
당신 진짜 바닥이었구나. 그래, 맞다. 당신의 잘난 아빠 때문에 접근한 거야. 나도 엄마도 가난해서 탈출해보려고. 당신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네.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자 남편은 뭘 알겠냐며 다시 따졌습니다. 그게 끝이야? 다른 할 말 없어? 여보, 그러지 말고 장인 어른한테 찾아가서 사업장 나한테 물려달라고 하자.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어. 과거는 그냥 과거야.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이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여보,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아빠가 이미 결정했다고 했잖아. 여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장인어른 이상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약속할게. 이에 저는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대화에서 벗어나려고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곤 아빠한테 찾아가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한 짓을 일렀어요. 아빠는 분개하며 말씀하셨어요. 뭐야? 이서방이랑 사부인이 쌍욕을 해대며 손찌검을 했다고? 이것들이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해? 희정아, 네 말 들어보니까 더더욱 이서방한테 회사를 줄 수 없겠다. 나도 알아.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이 아빠 회사를 물려받으면 무슨 사달이 나도 크게 날 거라고. 나 이번 일 때문에 남편이랑 갈라설 생각하고 있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이가 어떤 사람인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나중에 아빠 회사가 팔리고 나면 나를 더 심하게 괴롭힐 거라고.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 차라리 잘 됐어. 이렇게 초장에 어떤 인간들인지 알았으니 걸러버리자고. 희정이 네가 상처를 좀 받겠지만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 큰 걸음이 될 테니 이혼하거라. 아빠는 남편과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아주 잘 안다고 하셨어요. 무료가 앞에서는 눈이 뒤집혀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라며 빨리 잘라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과 다시 만나서 아빠의 한결같은 마음을 전했어요. 어머님, 아빠가 회사를 순철 씨한테 물려줄 수 없다네요. 죄송합니다. 에이, 사돈어른 너무하시네. 그럼 회사 매각하면 나오는 재산은 거기선 너한테 떨어지는 게 있겠지? 모든 재산을 생판 남한테 주진 않을 거 아니야. 너한테 얼마나 준다고 하던. 네? 제가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 전 재산 모두 기부하실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많거든요. 이거 아주 기가 막혀서 삔또가 돌아버리겠네. 야, 이 잡년아. 회사를 물려주든지 네 애비 재산 못 받아오면 이혼이야. 제가 꺼낼 말을 시어머니가 먼저 해주더군요. 그리고 남편 역시 저와 같이 살 마음이 아예 사라졌는지 삐죽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야, 엄마 말 들었지? 너 재산 못 받아오면 이혼이야. 내가 너처럼 못생기고 볼품없는 애랑 결혼 생활을 계속하려면 장인한테 가서 뭐라도 받아와. 남편 말까지 들으니 바로 마음의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이혼 지금 하자. 나도 아빠 재산 탐내고 결혼한 남자랑 결혼 못해. 어머님, 원하는 대로 이혼할게요. 그럼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죠? 이런 개시양. 이혼? 인연이 아주 작정하고 왔구만. 그래, 네 애비 재산 못 받아오겠다 이거냐? 게다가 이혼장까지? 아우, 열받아. 오늘도 푼을 풀어 쓰겄네. 아들, 인연 못 나가게 방문 닫고 나가 있어라. 그렇게 시어머니 방에서 뺨따구를 맞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똑같이 싸대기를 날려줬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도 똑같이 미친 개가 된 거죠. 평생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제 자신을 지키려고 혈투를 벌였답니다. 시모가 한 대 때리면 두 대로 돌려주듯이 배로 때리려고 이를 악물고 시어머니와 제대로 결투했답니다. 결국 저와 시어머니 둘 다 바닥에 쓰러지게 됐고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저에게 몇 대 더 맞은 게 억울했는지 시어머니는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머리끄댕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남편이 그만하라고 말려줘서 거기까지 하고 지났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이혼 도장을 찍었고 곧장 법원으로 가서 서류를 접수했답니다. 4주 뒤 절차를 밟고 이혼 판결을 받고 남남이 됐답니다. 그리고 다시 친정집으로 가서 지내게 됐는데 아빠가 저에게 제안 하나를 하더군요. 희정아, 이혼도 했으니 새롭게 시작해야지. 네가 아빠 회사를 물려받는 건 어떠냐? 아직도 사회복지사만 고집할 거니? 아니, 이번에 이혼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 아빠 말대로 내가 운영해 볼게. 나 믿을 수 있겠어? 아이, 당연히 믿지. 네가 이 애비보다 잘 운영할 거다. 머리도 총명하고 마음씨도 순수하니 올바르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거야. 아이, 물론 다른 임원들이 업무적으로는 널 많이 도와줄 테니까 잘 배우기만 하면 된다. 알겠어, 아빠. 내가 회사를 2배, 3배 더 크게 만들어 볼게. 복지사업의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제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빠 회사를 물려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 남편과 시모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봤기 때문에 보란듯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그만두게 되고 바로 아빠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일은 어렵기도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으로 부딪히면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빠 회사에서 일한 지 3년이 지나자 임원들과 직원들의 도움으로 복지사업을 2배 이상으로 키웠습니다. 연 매출이 200억대가 넘는 회사가 됐죠. 사업하시는 분들 중 저보다 더 큰 성공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 정도만 됐어도 엄청난 큰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출이 높은 만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서 참 좋았죠. 저는 그런 결과 때문에 이 일이 의미 있고 행복했답니다. 성공을 거둔 뒤 지역 신문사에서 저를 인터뷰하러 나왔어요. 사업 종목이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복지사업이고 대표가 여성이니 관심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제 얼굴이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가게 되자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왔답니다. 연락이 끊겼던 여고 동창들과 중학교 동창들,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초등학교 친구들까지 축하한다는 연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 파트너가 돼보자는 오너들도 많이 찾아와 줬답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저를 찾아왔어요. 바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제 비서가 가족이 찾아왔다 해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회사에 오시면 물어보지 않고 바로 문을 열어주니까요. 비서가 전 남편이라는 말을 하자 저는 머리가 조여오기도 하고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로 2사람을 들여보내라고 일러줬습니다. 이윽고 안 본 사이에 많이 늙은 시어머니와 후줄근한 옷차림의 남편이 들어왔어요. 아가, 오랜만이구나. 그간 잘 지냈니? 여보, 그 자리 있으니까 빛이 난다. 아주 멋져. 어머님이랑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나한테 무슨 용건이 있어서 온 거지? 아이, 여보, 그게 말이야. 사실은 신문 보고 왔어. 당신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우리가 엄청 놀랐잖아. 당신 사회복지사를 고집해서 장인어른 회사는 물려받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랬지.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서 말이야. 누가 나를 돈으로만 보고 개무시하길래 잘난 사람 돼보려고 회사 오너가 되기로 한 거야. 제 대답에 전 남편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와서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내면 안 될까? 자기랑 나랑 연애하고 결혼 초에는 엄청 좋았잖아. 나 그동안 당신 생각 많이 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 어때? 예상했던 말이 나와서 피식 웃었는데 시어머니가 진지하게 부탁하듯이 말했습니다. 아가, 우린 너와 헤어지고 나서 아주 불행하게 살았다.
이 녀석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배달하면서 먹고 살고 있어. 나는 폐지 주워가면서 입에 풀칠하고 말이야. 예전에 우리가 너에게 모진 말을 한 건 모두 가난 때문이었어. 가진 게 없으니 욕심만 커져서 너희 아버지 재산을 탐낸 거라고. 인정하시는 모습이 참 진실돼 보이네요. 이제야 아셨다니 다행입니다. 저한테 사과하러 오신 거면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두 사람과 다시 인연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선을 긋고 의사를 전했더니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나 같은 놈이 당신 옆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근데 한 번만 기회를 줘. 무슨 기회? 뭐 나랑 재혼할 기회? 이봐 순철씨, 내가 뭐가 아쉬워서 당신하고 재결합을 하겠어? 나랑 사귀자고 줄 서는 사업가가 한둘이 아닌데 말이야. 그렇긴 하지. 나도 알아. 당신에 비하면 난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걸. 하지만 예전에 나는 이제 없어. 이젠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여보, 날 노예로 부려도 좋으니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전 남편은 개소리를 계속했는데 옆에 있는 시어머니까지 거들면서 저와 한 식구가 되고 싶다고 애원하더군요. 아가, 내 아들 말이 맞다. 우리가 예전에는 가난이 싫고 한몫 땡기고 싶어서 나쁜 마음을 먹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우리가 여기 널 만나러 온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다시 잘 지내보고 싶어서 온 거라고. 그리고 우린 겉으로는 가난해 보일지라도 마음만은 부자야. 너에게 바라는 거 없으니 우리 마음을 받아주면 안 되겠니? 구 모자의 말을 들어보니 진짜 반성을 했는지 맑은 눈으로 사과의 말과 다시 잘해보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고민한 끝에 두 모자에게 말했어요. 순철씨, 어머님, 두 사람 사과는 받아줄게요. 근데 바로 재결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바로 안 되고 나중에는 가능하다는 거니? 두 분이 저한테 진심을 보여주셨으면 해요. 여기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죠? 약자를 돕는 복지회사예요. 어머님이랑 순철 씨가 진심을 다해 약자를 돕는 걸 보여주면 마음을 돌려볼게요. 그럼 우리더러 너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라는 말이니? 그건 아니고요. 자원봉사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1년 정도만 열심히 봉사하는 걸 보여주시면 제가 마음을 열어볼게요. 어떠세요? 1년? 그 정도면 당연히 할 수 있지. 아니 평생 봉사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살아보마. 나도 여보, 당신과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1년이 아니라 100년 동안 이 한 몸 갈아가면서 봉사하겠어. 좋아, 그럼 이야기 끝났네. 두 사람이 노력을 해주고 진심을 보여주면 내가 생각을 바꿔보도록 할게. 두 사람에게 문자가 갈 거야. 매일 어디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해야 하는지 말이야. 온 마음을 다해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러자 두 모자는 엎드려 절까지 하며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튿날 저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집 주소를 두 모자에게 보내줬습니다. 거기 가서 씻겨드리고 먹여드리고 똥기저귀까지 다 갈아드리고 오라고 했어요. 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그만두라고 말했죠. 그러자 두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바로 독거노인의 집을 찾아가서 봉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봉사자들도 꺼리는 독거노인 집으로 계속 보냈답니다. 그런데 두 모자는 꽤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게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순채씨, 힘들지 않아?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다른 노인들 똥기저귀 갈아주는 건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그러자 두 사람이 동시에 괜찮다고 대답하더군요. 아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기분이구나.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할게. 나도 여보, 힘없는 어른을 돕는 일이 이렇게 뿌듯하고 기쁠 줄 몰랐어. 어제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서 잠도 잘 잤다니까? 완전 꿀잠이었어. 다행이네.
혹시나 포기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거든. 그럼 앞으로도 내가 보내주는 독거노인 리스트 받아서 계속 봉사해줘. 어머님, 수고 좀 해주세요. 전 남편과 시모는 활짝 웃으며 수고되는 건 하나도 없다며 얼마든지 일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명씩 돌보지 말고 두세 명씩 돌봐드리라고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한결같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몰래 봉사 현장을 찾아가기로 했답니다. 진짜 마음이 변했다면 두 사람에게 선물이라도 줄 생각이었죠. 먼저 시어머니가 봉사하러 간 달동네 독거노인의 집 앞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긴 벽이 낡고 얇아서 기침하는 소리까지 다 들렸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씨부럴 이 영감탱이야. 똑바로 팔을 펴봐. 빙신 같은 게 만세도 할 줄 모르냐? 만세를 해야 네 놈의 더러운 몸을 닦아줄 거 아니야. 아이 팔이 펴지질 않아요. 나 오래전에 사고당해서 몸이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아주머니. 아, 그 새끼 말하지 말라니까. 네가 주둥이를 열면 똥냄새가 퍼진다고 몇 번을 말해. 아이 모르겠다. 대충 물기 얹었으니까 씻은 거다. 만약 누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봉사자가 너무 잘 도와줬다고 전해라. 이 뒷방 노인네야. 알았으니까 밥 좀 해줘요. 맨날 라면이랑 빵만 먹어서 밥이 먹고 싶어요. 이런 빙신놈이 내가 파출부인 줄 아나? 야, 이 노친네야. 난 돈 한 푼 안 받고 이놈 도와주러 온 거라고. 그래도 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아주머니 나 밥 해주세요. 아이 돼지 같은 놈. 밥 같은 소리 그만하고 너 돈 얼마 있어? 지갑 꺼내봐. 시어머니는 독거노인의 지갑에 있는 돈을 한 장 꺼내더군요. 꼴랑 1,000원밖에 없는 거야? 이 상커지 놈이네. 내가 목욕시켜줬으니까 이 돈은 내가 가져간다. 아 씨부럴. 내가 이 짓을 1년이나 해야 하는 건가? 그 동태 썩은 년 비위 맞춰주려고 별짓을 다 하네. 그래도 1년 뒤에는 내 아들이랑 재결합하게 되면 회사가 우리 것이 되겠지? 아, 내가 그날을 위해서 참는다. 이 썩은 동태년아. 제 욕을 아주 시원하게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독거노인의 돈을 갈취하고 다음 정수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조금 전 노인집에 들어가 1,000원이 아닌 5만 원을 쥐어드렸고 밥과 반찬까지 해서 상을 차려드리고 나왔답니다. 이어서 다음 봉사 장소에 갔더니 역시나 대충 씻기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다음 날은 남편이 봉사하러 간 노인집에 찾아갔는데 이 인간 역시 쌍욕을 해가면서 노인을 씻기더군요. 아, 이 할망구야. 똥을 얼마나 싸지른 거야. 고약해서 기저귀 못 갈겠잖아. 이 더러운 똥년아. 아유 젊은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냥 가도 된다고. 이게 어디서 명령이야. 야, 이 할망구야. 내가 이 짓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리고 이년아, 공짜로 기저귀 갈아주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몇이나 되겠냐? 아가리 다물고 옆으로 돌아 누워봐. 냄새. 아이씨, 굳어버리 똥 좀 봐라. 아이, 내가 이런 짓까지 해가면서 재결합해야 하나? 아이, 존나 역겨워서 못 해먹겠네. 전 남편은 욕을 바가지로 하더니 어르신의 기저귀를 갈아드리더군요. 그리고 청소도 하고 밥도 지어주고 나왔답니다. 시어머니와 태도는 비슷하긴 하지만 시킨 일은 다 하고 나왔죠. 며칠 뒤 저는 두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과 제 욕을 실컷 하는 것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기로 했죠. 두 모자는 이번에도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아가, 우리가 일하다 보니 많이 예민해졌던 것 같구나. 그런데 우리가 한 말은 모두 진심이 아니야.
맞아, 여보. 일하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이걸 왜 하나 싶기도 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욕이 막 나온 거라고. 다른 뜻은 없어. 진심이 아니니까. 괜히 오해하지 말아줘. 오해? 진심이 아니라고? 내가 진심을 다해 봉사해달라고 한 거 기억 안 나? 안 되겠어. 두 사람 그만두고 떠나. 열심히 하면 재결합이든 이 회사에 경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다고. 여보, 방금 뭐랬어? 재결합? 회사 경영? 진짜 그런 마음까지 가진 거야? 여보, 앞으로 진짜 진심으로 봉사할게. 말 한마디를 해도 다정다감하게 말이야. 아가, 나도 다시는 어른들한테 욕하지 않음마. 새아기 네 흉도 보지 않고 말이야. 목욕도 제대로 시켜주고 밥도 맛있게 차려주고 올게. 그러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거라. 그래서 저는 두 사람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했답니다. 좋아요. 대신 마지막이니까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내가 언제 기습적으로 감시하러 갈지 모르니까 알아서 잘들 해주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자 두 모자는 바닥에 고개를 박으며 다시는 어르신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겠다며 정성껏 봉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시켜 두 모자를 감시했는데 천사가 따로 없을 정도로 상냥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러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게 연기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을 잘 돌봐드린다고 하니 어쨌든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1년이 지나게 됐어요. 시모자는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왜 아무 말도 없냐고 묻더라고요. 여보, 나랑 엄마가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한 거 알지? 하루도 안 쉬고 어르신들 똥기저귀 갈고 청소하고 밥 해주고 한 거 알지? 아가, 우리 정말로 열심히 했다. 꼭 너와 재결합을 바래서 한 건 아니야.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니 너무 뿌듯하고 기쁘다고. 마음이 더 부자가 된 것 같다고. 두 사람의 말에 저는 빙그레 웃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두 사람이 그렇게 기쁘다니 다행이에요. 이제 제가 마음을 비우고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럼 앞으로도 봉사자로 쭉 열심히 남아주세요. 잠깐 아가. 그게 무슨 말이야? 떠나다니. 두 분은 모르셨겠구나. 저런, 제가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오늘부로 이 회사에 저는 물러나기로 했어요. 다른 사업가에게 비싸게 매각했거든요. 매각? 아가, 왜 우리랑 의논 안 하고 마음대로 회사를 판 거니? 너 내 아들이랑 재결합한다고 했잖아. 제가요? 언제요? 생각해본다고 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두 사람하고 한 식구가 되는 건 영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끊으려고요. 그래도 저 덕분에 봉사활동 열심히 해서 마음이 부자가 되셨으니 다행이네요. 아가, 너 지금 장난치는 거지? 우리 1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너 회사 판 돈으로 우리랑 같이 떠날 생각인 거지? 아니요. 저랑 아빠랑 둘이 해외로 떠나요. 대충 5년 뒤에나 돌아올 것 같아요. 아빠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해보셔서 아예 5년 정도 쉬다가 오려고요. 제 대답이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은 시어머니는 주먹을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몫은? 너 설마 그냥 가겠다는 건 아니지? 이 회사에 자리를 준다고 말했었으니 그에 비슷한 대가는 주고 가야지 않을까? 제가요? 왜요? 두 분한테 피 같은 돈을 왜 줘야 하죠? 전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그러니 그만 나가보세요. 이런 개우라질려나! 내가 1년 동안 갈아치운 똥기저귀만 해도 1000개가 넘어! 그 더럽고 냄새나는 걸 날마다 했단 말이야. 네 년이 우릴 받아준다는 식으로 대답해서 그 희망을 보고 이 힘든 몸으로 봉사했다고? 그러셨어요? 아쉽네요. 전 두 분이 진심으로 마음의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뭐 할 수 없죠. 뭐 하세요? 그만 나가보세요. 할 말 끝났으니까.
이것 봐라. 우릴 소처럼 부려먹고 모르쇠로 나오네. 야, 네 재산 더러워서 안 받아. 대신 우리가 똥기저귀 갈아치운 돈은 받아야겠다. 우리가 일한 거 다 계산해놔. 일이요? 저랑 뭐 계약하고 일하셨나요? 그냥 봉사활동 하신 거잖아요. 어머님, 이건 신고해도 못 받는다고요. 대신 제가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밥값은 줄게요. 우리 회사 앞에 순댓국집이 엄청 맛있어요. 여기 18,000원이요. 가서 맛있게 드시고 잘 사세요. 저는 내일부터 여기 없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눈이 시뻘겋게 변하더니 저를 향해 달려들더군요. 저는 이런 순간이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했던 후추 스프레이를 꺼내 두 모자의 눈에 실컷 뿌려줬답니다. 아유, 내 눈! 이 년 어디 갔어? 1년 동안 우릴 농락한 년 어디 간 거야? 어딨긴, 당신 뒤에 있지. 이 돈에 미친 아줌마야. 저는 손바닥으로 시어머니의 궁둥이를 찰싹 때리며 농락했습니다. 전 남편도 눈을 잡고 바닥에 구르고 있었는데 구둣발로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두 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다가 제가 부른 경비의 손에 이끌려 회사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옆을 지나가며 낄낄거리며 비웃어줬습니다. 어머님, 순철씨, 아직 눈을 못 뜨겠지? 그럼 나만 두 사람을 보는 거겠네? 마지막으로 말이야. 나 오늘 밤 비행기로 떠나. 이 참년아, 아직 가지마! 내가 널 찢어 발기고 말 테니까! 그리고 1년 동안 봉상 값 내놔! 똥기저귀 갈아준 값 내놓고 가란 말이야! 어머님, 그러게 왜 저한테 막말하고 아빠 재산을 탐내고 그러셨어요? 이게 인과응보예요. 뿌린 대로 거둔 거라고요. 남을 시기하며 열등하게 살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리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 당신도 안녕. 두 모자는 억지로 눈을 떠가면서 저를 잡으려고 해봤지만 눈이 심하게 따가워서 몇 걸음 걷다 말고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매각하고 아빠와 둘이 해외로 떠났습니다. 한 군데서 정착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여행을 5년으로 계획하고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빠는 1년 사이에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달리는 것만 힘들 뿐이고 걷고 움직이는 데는 아무렇지 않답니다. 해외로 나와 시간을 보내다가 한국 사람과의 대화가 그리워서 사연을 많이 듣고 있던 중 아빠와 전 남편과 시모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고 마무리까지 하게 됐네요. 전 남편과 시모는 지금 폐지 줍고 배달 일을 하며 먹고 산다는데 아직도 심보가 사악해서 하늘이 복을 내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 건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며 살길 바라며 사연의 글을 매듭 짓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